A조의 발표자 김주섭이고요. 저희는 롯데타워의 빔 프로젝트로 설계를 한 프로젝트를 발표하겠습니다. 네, 먼저 발표 순서는 첫 번째로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두 번째로 모델링 과정을 구조와 건축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모델링 바탕으로 완성된 평면도랑 조감도, 배치도를 발표를 할 거고, 마지막으로는 나비스웍스를 이용한 공정 시뮬레이션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챕터 1입니다. 간략하게 개요를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발표하기 전에 동영상을, 저희가 만든 건물의 동영상을 한번 시청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 팀원은 박철희, 윤준, 하보의 동섭, 이지호 이렇게 5명으로 작업을 하였고요. 다음으로는 작업 일정입니다. 저희는 도면이 우선 없었기 때문에 빠르게 첨부할 도면을 작성을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도면을 작업하는 동안 다른 팀원들이 매스 작업을 해서 전체적인 매스를 만들고, 그리고 구조에 들어갈 패밀리들을 도면이 제작될 때까지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완성이 되고 나서는 2주차부터는 내부 표현을, 건축 내부 표현을 좀 더 중점적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롯데타워 다들 아시겠지만, 개요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를 하였고, 규모는 지상 123층, 지하 6층으로 연면적은 42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용도는 쇼핑몰과 오피스, 그리고 오피스텔이 있고, 그리고 상층부에는 호텔과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타워는 이제 2016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5번째로 가장 높은 건축물이고요. 그리고 롯데타워의 핵심 구조가 4가지가 들어갔습니다. 다이아 그리드 시스템과 아우비거 벨트 트러스, 그리고 내진 댐퍼 시스템과 메가 기둥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아우비거와 벨트, 그리고 코어 벽체, 그리고 메가 기둥, 이 3가지를 중점적으로 작업을 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자료들을 참고해서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구조는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조를 먼저 만들고, 그리고 평면도는 판매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 숙박시설, 그리고 전망대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을 하여 대표적인 평면을 하나씩 5가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RC 구조에 있는 코어 벽체와 메가 컬럼에 있는 두께와 크기들을 참고를 해가지고 각 층별로 하나씩 패밀리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챕터 2입니다. 모델링에 대해서 작업 과정과 구조와 건축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도면이 없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들을 빠르게 수집을 하였고, 자료들이 아무래도 건축 평면이 자주 변경이 되어서 여러 가지 바뀐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어는 코어를 선정을 하였고, 도면 자료를 바탕으로 CAD를 이용해서 도면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측도를 이용하여 전체적인 매스의 스케일과 위치, 크기 등을 조절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매스를
제일 먼저 작성을 하였고, 첫 번째로는 프로파일 스케치를 해서 각 부분에 대한 크기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메스 작업을 통해서 그 곡선형을 만들고, 그 바닥 작성을 통해 각 층에 있는 바닥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에비뉴얼 부분에서는 저희가 여기에 복잡한 평면까지는 표현하기가 무리가 있다 판단하여 여기는 파사드 작업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만든 구조 모델인데요. 앞서 보여드린 그 기존 자료에 있던 구조 모델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구조들을 각 부분별로 살펴보시면 처음에는 기초 파일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6m 정도 되는 기초 매트가 들어갑니다. 뒤로 6층에 기초 슬라브가 들어가고 수직으로 메가 칼럼이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10층부터 30층까지의 구조인데요. 여기서도 직선에 메가 칼럼이 들어가고 아래에 벨트 트러스 하나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다음에 30층부터 70층까지 경사진 부분인데요. 여기는 코어 벽체도 경사로 들어가고 하중을 줄이기 위해서 RC 조였던 메가 칼럼이 이제 끝이 나고 철골조인 기둥이 올라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랜턴 부분인데 여기는 하중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 랜턴 구조를 차용을 했고 그래도 위로 올라갈수록 평면의 면적이 좁아지고 그에 따라서 전망대 부분 같은 경우는 동선이 많이 좁아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다이아 그리드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여기서는 기둥을 통해 작성한 것이 아니라 메스를 만들고 메스에서 다이아 모양 표면 분할을 해가지고 그거를 패밀리를 통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렌더링 이미지고요. 다음은 파사드 표현 부분입니다. 저희는 커트널이 주된 외관인데 거기서 커트널을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실제로 롯데타워에서 들어간 커트널의 개수가 17,000장 정도인데 저희가 들어간 커트널 개수를 보면 17,000장 언저리로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트널은 패밀리를 통해서 만들었고요. 아무래도 최대한 비슷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각 파라미터를 적용을 시켜가지고 계속 두께를 이것저것 맞춰보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건 렌더 이미지고요. 다음은 롯데타워 1층의 입구 바깥에 있는 캐노피입니다. 이것 또한 메스 작업을 이용해서 곡선을 통해서 비정형의 메스를 만들고 표면 분할을 한 뒤 거기서 각각에 들어가는 지붕들을 패밀리를 이용해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렌더 이미지고요. 그 다음에 롯데타워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에비뉴엘 쇼핑몰 동에는 저런 정사각형이 4개가 붙어있는 패턴이 있습니다. 비정형의 곡선 위에 저런 패턴들이 붙어 있는데요. 그것도 표현을 하기 위해서 패밀리로 제작을 하였고 그것 또한 도면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사진과 비교해가면서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파라미터를 적용해서 크기를 실시간으로 변경해보면서 맞춰 나갔습니다. 또 렌더 이미지고요. 에비뉴의 상단부에 있는 이것도 그리고 중앙부에 있는 건물은 기존에 사용했던 커트널을 패밀리를 이용해가지고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층 롯데타워 1층에 보시면 1층부터 7층까지 있는 꽤 큰 공간각을 가진 그런 나무의
로비가 있는데요. 이거는 처음에 라이노로 설계가 됐다고 해서 이런 곡선까지는 만들기가 저희는 무리가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일반 모델에서 수입을 통해서 나무 패널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표현을 할 때 기존에 있던 레빗의 엘리베이터는 도면상으로 표현이 되고 벽 3D랑 그 평면도에서 벽이 뚫리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여서 저희는 엘리베이터 문 패밀리를 따로 벽 기반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엘리베이터 문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무래도 주변에 큰 차선의 도로가 많기 때문에 도로 표현까지 하려고 했는데요. 그 도로 표현을 처음에는 패드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려 했는데 도로선까지는 작성하기가 무리가 있어서 도로선은 난간을 이용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난간에서 간단하게 선으로 된 프로파일을 제작하고 재질을 입혀가지고 난간을 통해서 기존에 있던 도면선의 경로 선택을 해서 그거를 띄우기를 해서 간단하게 넓은 부지지만 도로선을 표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점선 같은 도로선은 작성 후에 요소 분할을 통해서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건물 패드, 대지 패드를 이용해서 작성을 했고요. 다음은 저희 작업물을 바탕으로 나온 도면과 배치도입니다. 먼저 배치도입니다. 배치도를 작업할 때 주변과의 관계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저런 패드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패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빠르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상측도 도면을 정리한 뒤 그냥 선 선택 후 바로 패드가 생기게 도면을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이거는 조감도고요. 그리고 구조 평면도입니다. 구조 평면도는 간단하게 저희가 만든 고와 걷어들이 표현되기 위해 태그를 넣었습니다. 또 1층 포디움입니다. 이러한 도면들은 가시성 설정을 통하여 색깔을 변경하고 선 두께와 선 종류를 바꿔서 평면들을 뽑아냈습니다. 간단하게. 네, 마지막으로 공정 시뮬레이션입니다. 저희는 나비스웍스를 이용해서 공정표를 간단하게 짜봤는데요. 롯데타워가 2010년부터 17년까지 기간 동안 건설이 되었는데 저희는 17년 사용 승인가 이전에 15년도까지 저희가 만든 부분이나 구조가 만들어지고 안에 간단한 내부들이 만들어지는 걸 참고를 해서 실제 건설 공기 동안 진행했던 작업들을 저희가 참고를 해서 간단하게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감인데요. 저희가 실제로 도면도 없고 스케일이 큰 건물이다 보니까 작업을 할 때 아무래도 컴퓨터가 버텨주질 못해가지고 실제 작업량에 비해서 기다린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공동 작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한 공부가 많이 됐고 실제 실무에서는 어떤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겠구나 하는 그런 예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세밀한 표현은 못하였지만 그래도 그런 커다란 건물의 고층 건물의 구조 같은 걸 직접 만들면서 저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되게 의미 있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했습니다.